그리고 이렇게 S가 만든 빔이 얼마나 사용할 수, 며칠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쭉 집어넣으면. 참, 재밌어요. 이게. 우리 간단히 물리 상식을 갖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양성자 1000억 개 이렇게 부딪히면, 이게 전부 다 플러스 화질 때 있으니까, 요게 어떻게 되는지 하면 딱 부딪힐 때는, 요게 보통 1mm인데, 딱 부딪히는 순간, 이게 뭐냐면 지금 사극자가 이게 빔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이렇게 모아줘요. 이렇게 모아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충돌을 한 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확산될 확률은 없잖아.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전부 다 플러스니까 이렇게 벌어지겠죠. 벌어지면 주기적으로 딱 모아줘야 되겠죠. 그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푹 벌어지면 다시 모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진공도가 얼마냐면요. 지금 요거의 진공도, 요겁니다. 요 진공도가 10의 마이너스 13기압이요. 이건 뭐, 진짜 상상을 초월할 기압인데, 이게 얼마 정도냐 하면요. 보통 1세제곱에 10의 19성 기체 상태인 경우에는, 세제곱에는, 이 상주 알아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10의 19성 아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소나 산소가 있어요. 분자. 기체, 그러니까 공기 분자. 요만한데 10의 19성, 10의 19성 어떻게 읽죠? 10의 19성이 있는데 이게 10의 13기압 정도 되면 공기 분자가 몇 개 정도 있나면요. 요 손톱만 한데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놀랐어요. 300개 정도 있대요. 300개 정도. 엄청난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진공이면 어느 정도 진공이냐 하면 달 표면 진공의 10분의 1 정도 된대요. 엄청난 거죠. 달에 공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에 보다 10분의 1 정도 더 하이 베큐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 정도의 300개 질소나 산소 분자가 있으니까 양성자 질소 같으면 생각해보세요. 질소 같으면 이 구석에 중성자성 몇 개 있어요? 14개 있잖아, 합치면. 그럼 산소 16개 있잖아. 그럼 이 양성자 푹 지나가다 보면 자기보다 거의 한 10배 이상 덩어리가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산란을 할 거 아니야. 그럼 퍼져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양성자끼리 플러스끼리 벌어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극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딱딱 모아주는 거예요. 모아줘도 이게 1초에 몇 번 이게 충돌이 하냐면 이게 덩어리가 거의 3,000개 덩어리가 돌아가는데 초당 10,000번 정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도 통상 한 100시간 정도 수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양질의 빔, 빔 이쪽 하는 사람들 양질의 빔이란 말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실험실을 할 때는 10시간밖에 못 써요. 수명이 10시간. 그리고 빔 다 빼내고 다시 세 번 질러요. 쭉 10시간 실험하고 쭉 빼내고 다시 2008개 다발 쭉쭉 하는 거예요. 가갖고 막 하다 보면 옆으로 좀 새나고 엉성해지잖아요. 그럼 다시 빼내고 다시 넣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냐 하면요. 물리학에 대한 감들을 잡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합이에요. 그래서 이 뭐냐면 가속기 이 테크놀로지가 뭐냐면 초진공, 초저온, 그 다음에 초전도, 그 다음에 초고속 통신, 데이터 통신입니다. 이게 다 집약된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하이 테크놀로지가 다 집약된 거기 때문에 초진공은 했죠, 지금. 10의 마이너스 13기압이요. 초저온은 얼마죠? 1.9K도에서 하는 거예요. 초저온. 초전도는 뭐죠? 이 정도 초전도 자체이잖아요. 초전도가 핵심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뒤에 몇 가지 이제 더 개념들을 잡으셔야 되는데, 가속기는 크게 전자 가속기하고 양성자 가속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혹은 이렇게 헤비이온 가속기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양성자 가속기 뭐 하고 있잖아요. 경주. 또 박자세 회원도 한번 갈 겁니다. 그거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연구소에서 가속기를 가장 오래 만들었던 사람이, 우리 저 경북대 한배 후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내가 옛날에 다른 모임에서도 한번 초청했고, 그 사람을. 그래갖고 지금 근천에 있어요, 경주에. 이번에 내가 다음 주 목요일인가 경주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거 와서 듣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근천에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속기를 가장 오랫동안 만든 실무자입니다. 잘해요, 그쪽이 팀장 잘하는데. 근데 이런 강의를 듣고 나중에 이제 그냥 가봐갖고, 아주 그 가속기 한번 봐야 돼요, 진짜.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가천어디 가면 저 의료용 가속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속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70년대부터 모든 집에 가속기 한 대씩 갖고 있었어요. 정확히 가속기요. 그러니까 물리라는 게 항상 옆에 있는데도 한 번도 우리가 그걸 생각 안 하고 살아온 거예요. TV 브라운관이 완벽한 가속기잖아요. 네, 일렉트론 가속기요. 그거는 전자가속기요. 네. 처음에 이 사이클로트론을 처음 만들었던 노렌스 이 사람은 그게 12cm밖에 안 돼요. 손에 이렇게 들고 있어요. 가속기를. 그게 지금 그 20kg가 된 거예요. 네. 그 본질은 또 동일해요. 하나도 안 돼. 그래서 과학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 자꾸 왜 이런 과학 운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일상생활 용어하고 이 번복이 돼갖고 이거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어렵다 생각하는데 기본 원리로 딱 들어가 보면 과학만큼 단순한 거 없어요. 이거는 보세요. 지금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쪽이 아니고 내가 잠깐 다시 뒤에 쭉 여기 어디냐면 CMS입니다. 이건 더 클 거예요 아마. CMS가 이게 36,000명이 종사를 하고 과학자가 여기에 정말 38개국에서 138개 연구소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38개 나라가 하니까 웬만한 선진국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3,600명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요것만 그렇대요. 나머지 다 하면 몇만 명이 놀랍게도 잘 됐어요. 다른 통계가 그러니까 선에 가담된 물리학자, 입자물리학자, 지구상에 입자물리학자 반이 선에 가담돼 있대요. 됐나요? 그러니까 선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하는 뉴스거리가 아니잖아. 이걸 세부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인간 현상이 뭔가, 도대체 자연이 뭔가를 알고 싶은 사람은 첫 번째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선이 도대체 뭔가, 단순하게 무슨 가십거리가 아니고, 힉스 뭐 영화 이야기가 아니고, 도대체 야들이 뭔가 하나 진짜 따져줘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명명한 실체가 있는 이야기가 대부분 사람들은 가십거리로 흘러가고, 명명한 실체 없는 이야기들이 범람하고 있다는 이 현상을 뭐냐, 무슨 뭐 영혼이 어떻고 무슨 진리가 어떻고 신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에 전류가 명명이죠. 그거 하나 1g짜리 무슨 뭐 재일 수가 있나요? 뭐 하나는 있는가요? 아니 그걸 떠나갖고 전인류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동의할 수 있는 쪼매라는 근거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자기 주장하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다는 게 뭐냐면 퍽 하면 그냥 얻어맞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네. 진공 이야기 계속해도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명확한 실체들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자연이 뭔가, 예. 자연이 뭐고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 정리해 볼게요. 전자, 양성자를 이어서 보면 확실해져요. 이게 전자를 가속시키는 게 좋겠어요? 양성자를 가속시키는 게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 네. 양성자? 전자? 첫 번째. 용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가속기를 했는데 이게 전자 가속기인가 양성자 가속기 알아야 되는데 전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속하기는 쉽죠. 가벼우니까 가속이 잘 돼요. 잘 되고 코너 타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자 가속기는 초전도체 거의 안 써요. 이거 처음에 이거 LEP 이쪽에서 전자 양성 가속기에서 초전도 자석 안 써요. 안 써도 보통 자석 가도 되는 게 뭐냐면 전자 가볍게 따면 코너를 틀어도 강소를 달아도 가벼우니까 쉽게 휙휙 각도를 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양성자는 이거 2000배 가까운 거야. 푹 하고 하니까 이거 뜯기 그만큼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석이 안 되고 초전도 자석을 해갖고 이 마그네틱 필드를 엄청 강하게 해서 확 당겨주는 거예요. 예. 근데 단점이 있어요.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속기는 가속하기 쉬운데 근본적인 바틀렉이 뭐냐면
전자가 가속을 하다가 콩을 트면 가속도 운동이잖아요. 가속도 운동하면 일렉트론 라디에이션으로 이걸 다 빼내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전자가속기는 원형으로 못 만들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거 전자가속기 큰 게 만들었는데 핵심이 뭐냐면 100기가 일렉트론 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이클로트론이 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뭐냐면 선형 가속기가 돼야 돼요. 라디에이션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선형 가속기. 100kg가 한계라 보시면 돼요. 선형 가속기. 그걸 리니어 악셀레이터라 그러죠. 리니어 대표적인 어디 있죠? 스탠포드 대학 있죠. 예.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리니어 악셀레이터.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죠. 선형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는 뭐냐 하면 전부 다 거의 다 예외 없이 사이클로트론입니다. 싱크로트론이요. 이거는 SYN 싱크로트론이고 이거는 가속을 많이 시킬 수 있어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뭐냐면 태버까지 올라요. 7태버. 이거 얼마죠? 이 에너지가 일로 가는 점 빠졌는데 일로 가는 에너지가 이게 7테라 일렉트론 볼트. 한쪽이. 그럼 양쪽이 얼마죠? 14테라는 거예요. 14테라. 자, 이제 에너지 노선 내겠죠. 이게 우주를 이해하는 거는 다른 에너지 다 버리고 딱 에너지 하나만 하면 돼요. 일렉트론 볼트 전부 다 바꾸라 그랬잖아요. 바꾸면 좀 현실이 뭔가 딱 들어와요. 7테라, 양쪽이 14테라. 그래서 이쪽은 14테라까지 가속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혼자 그렇게 못해요. 갑자기 뭐 14테라에서 가는 게 아니고 PS에서 중요합니다. PS에서 26테라까지 올려줘요. 26기가입니다. 26기가 일렉트론 볼트까지 예비로 올려줘요. 이게 이제 예비 가속기 개념입니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쭉 보내갖고 여기서는 얼마냐면 450기가 일렉트론 볼트까지 올려줘요. 자, 그러면 452배 하면 그 1테라쯤 되잖아요. 1000기가. 그럼 이게 1테라가 뭐냐면 이 7kg쯤 되면 1테라 양쪽으로 하면 1테라 되잖아. 바로 이게 뭐냐면 테바트론이 바로 야하고 경쟁자예요. SPS하고. 테바트론 어디 있는지 알아요? 페르미레벨 있잖아요. 페르미레벨. 페르미레벨 테바트론하고 야가 경쟁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경쟁사를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예. 근데 양성자는 전자는 이런 그 100기가 일렉트론 이상일 때는 선형으로 많이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 또 뭐냐면 야는 장점이 있어요. 에너지를 많이 못 내는 대신 가장 장점이 뭐냐면 출발점을 정하게 하는 거예요. 출발 스테이트를 하는 거예요. 전자잖아요. 반전자잖아요. 질량, 뭐 스핀 정확히 다 알잖아요. 충돌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정확한 측정을 할 때 정확한 측정.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요. 이걸 개념하는 거예요. 근데 양성자 가속기는 아까 이야기했죠. 양성자 어떻게 보인다 그랬죠? 이렇게 큰 바다 같은데요. 근데 여기가 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온갖 근로원들이 난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하나의 양성자예요. 또 다른 양성자랑 충돌했다 했을 때 잘 기가 막혀요. 다른 양성자도 이렇게 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양성자도 근로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야들이 두 개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싶은 건 콕끼리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야가 이쪽에 근로원하고 충돌하는지 콕이 온갖 현상이 상사순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양성의 가속기는.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면 리처드 파이만이 만들었던 게 파톤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파톤. 그 파톤 분배 함수라 하는 게 굉장히 핵심 개념이에요. 야들이 이렇게 충돌할 때 확률적으로 어디 충돌하는가 분포 곡선이 나와요. 그래서 질량이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정확한 측정, 내가 꼭 무슨 정확한 측정을 하려면 전자 가속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야들은 에너지를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지의 하이 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게 유리한 거예요. 미지의 입자. 예. 그래서 미지의 고에너지 입자를 발견에 유리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죠. 입자 발견, 콕 다 이쪽에서 나와요. 예. 자, 근데 요걸 조금 이해해야 좀 더 의미를 할 수 있어요. 요 두 개가 다른데. 그런데 바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나 하면 이 역사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7kg짜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대항하는 게 어떻게 됐냐 하면 요거 이름이 요 다시 들어줄게요. ISR에 뭐가 약자냐면 이게 선의 최초의 충돌기입니다. 선의
색조 충돌기고 intersecting 스토리지 링입니다. 교차 저장 링으로 번역이 되죠. 이게 우리나라 교차 저장 링인데 어디에 건설됐냐면 요거 요렇게 건설이 됐어요. 꽤 커요. 그게 1971년도부터 동작했는데 이게 거의 가속계의 선생격을 했어요. 지구상의 대부분 충돌기가 이걸 모델을 해갖고 미국 쪽에서는 이게 미국 쪽에서 페르미랩에서 뭐 했나 하면 뭐죠? 테바트론. 테바라는 게 1테라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에서는 뭘 했나 하면 이걸 갖고 곧장 SPS 모델이 된 거예요. 그 놀랍게도 두 개 다 둘레가 7kg짜리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하고 미국에 자존심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거대한 대륙끼리 지금 과학적 경합을 벌이는 거야. 근데 홈런을 어디서 쳤나 하면 1차 홈런이 1983년도, 81년도부터 이게 가동을 했어요. 여기서 홈런이 일어나는 거야. 홈런이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홈런이 쳤죠? 바로 이 이야기죠. 이게 워낙 중요한 개념이에요. SPPS. SPS는 가속기인데 충돌기로 변형을 하면서 이게 양성자 가속기인데 여기서는 반양성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양성자를 저장하는 이 기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확률 냉각법하고 전자 냉각법이 있어요. 확률 냉각법을 확실히 공고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반데르 메르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SPS 이 프로젝트에 보통 이 프로젝트에 디텍터가 중요해져요. 이제 디텍터가 그냥 거의 프로젝터 이름 비슷하게 되는데 디텍터가 두 개가 들어가요. 이 디텍터가 뭐냐면 UA1이라는 디텍터하고 UA2라는 디텍터예요. 이 UA1의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루비아예요. 카를로 루비아. 어떤 책에 보면 입자물리학 학회에서 미국에서 하는데 루비아가 바닷가에서 수영하니까 옆에 사람 팻말을 걸어놨다잖아. 아무도 접근을 못한다. 접근 금지. 루비아가 대수양을 전선해서. 하여튼 그 정도로 이 입자 물리학이 아주 전설 같은 사람이요.